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오늘은 서울 집을 사라, 특히 강남 판교 분당을 사라입니다. 현재 부동산이 상승할 여건은 다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여담은 일단 말씀드릴게요. 2년 전 문재인이 집권하자 저는 직감적으로 무엇인가를 느낍니다. 그 과정은 상세하게 다음에 언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미로 강남에 뭐를 배우러 다니는데요. 저를 가르치는 여선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40대 초고, 미혼이고 부모님과 살며 인천 구도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낮에는 기업에서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투잡으로 자기의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월급보다 더 많이 버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5시, 6시에 나와서 밤 12시, 1시에 귀가를 해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지독하게 사느냐 그랬더니 열심히 돈 벌어서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 그럼 지금 인천 구도심에 사는 아파트 값이 얼마나 되는데 하고 물었더니 한 2, 3억은 될 거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축한 건 얼마나 되는데 하니까 한 2억이 좀 넘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4 내지 5억이 되죠. 그래 인천 구도심은 거기 있어봐야 집값이 안 오르니까 분당을 사라 그랬습니다. 강남 판교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고 향후 한 1년 동안은 분당의 집값이 강남 집값보다 수익률로 더 오를 것이다 그랬어요. 왜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걸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냥 사면 한 1년 안에 분당 집값이 많이 오를 것입니다. 그렇게만 말을 했어요. 그래 안 사더라고요. 삶의 터전이 인천 구도심이었으니까 거기서 한 20년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그래 또 한 번 말했더니 또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났다가 제가 그러면은 돈을 은행에 묵혀두는 것은 고전적인 방법이고 돈을 불릴 수가 없다. 앞으로는 개미같이 일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불리고 부자가 되는 시대가 아니다. 그러면은 주식을 하나 해라. 그래서 내가 A 주식을 사라 그랬습니다. A 주식을 사면은 한 6개월 안에 최소한 50%는 오를 것이다 그랬어요. 왜요? 주식은 위험한데요? 투기 아니에요? 이 친구의 생각은 집을 사는 것도 투기고 주식을 사는 것도 투기입니다. 현대 시장 자본주의 논리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집은 사고 싶어요. 그죠? 그래 결국 주식도 안 사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내가 그랬어요. 봐 지금 저렇게 오르고 있잖아. 왜 사지 그랬어? 아 엄마가 사지 말랬어요. 이러더라고요. 이 여자 선생님은 40대 초니까 문재인을 지지하는 편이었고 사회의 부정업, 사회의 불합리,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많은 불평을 갖고 있는 세대죠. 그런데 돈은 벌고 싶고 좋은 곳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같이 동성을 해야죠. 같이 가야죠. 그죠? 근데 그건 안 합니다. 이념적으로 많이 경도화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남이 집값 오르고 남이 돈 버는 건 부러운데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점점 상대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거죠. 20여 년 전부터 그 좌파들 경제학자가 하는 말이 있었죠. 한국 경제는 성장이 지속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가 심각하게 감소할 것이다 그랬죠. 인구 감소는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나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가 인구 감소가 된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떨어지거나 나라가 망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인구가 감소가 되면 반동으로 사회에서 집단의식이 또 애를 낳게 되고 그럴 겁니다. 정부, 국가에서 또 조치를 취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했는데
20년 전보다 몇 배가 올랐죠. 최소한 3배는 올랐죠. 그죠? 그리고 이 집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주식과 마찬가지죠. 요새 현상을 보면은 우리 자식들이 분가를 하려고 그러죠. 시부모님하고 살기 싫어서. 그 다음에 대학생만 돼도 지가 나가서 조그만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도 얻어서 전세를 살고 또는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오피스텔을 사서 이제 거주하게 되죠. 계속 집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김현미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맞는 소리죠. 아파트 이퀄 돈이죠. 이퀄 집입니다. 하여튼 이 좌파들의 조어 실력, 말을 만드는 실력은 기똥차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형체가 없어요. 그 말 자체가. 하여튼 지어내서 그냥 퍼붓습니다. 그냥 던져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김현미나 이 정권에 대해서. 그 집이 돈이다 이것더라. 그 집이 돈이고 돈 이퀄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한 안식처를 위해서 돈을 번다. 곧 아파트는 돈이다 이놈아. 이거사. 부자들의 공통점은 부자들의 움직임, 부자들의 공통점은 일반인과 많이 다릅니다. 즉 생활에 의해서 수십 년간의 생활에 의해서 동물적 감각이 몸에 체화되어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움직일 적에는 아주 과감합니다. 베팅을 할 적에 아주 시원하게 해버립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복불복이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체화로 체득으로 과감하게 베팅을 합니다. 이익이 생길 때는 확실하게 베팅을 합니다. 그리고 손해가 난다 싶으면은 확실하게 손절을 해버립니다. 그게 부자들과 일반인들의 다른 점이죠. 일반인들은 서점에 가서 또는 인터넷 서점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 그죠? 성공하는 방법 몇 가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 뭐 7가지, 10가지 이런 책을 보는데요. 그런 책을 봐서 부자가 된다면은 그게 세상입니까? 그 책을 쓴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저기 짜직해가지고 감성적으로만 건드린다는 것이죠. 부자들은 그런 책 안 봅니다. 그거를 익히 알고 있는 거죠. 체화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돈을 벌 사람은 현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조심합시다. 전부 다. 자, 왜 지금 집을 사야 되는가? 강남, 분당, 판교 이런 곳을 사야 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는 통계나 이런 것은 통계를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첫째, 문재인의 임기 말까지는 절대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그죠? 벌써 경제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가, 시장 자본가들은 이 과정을 유심히 보고 있었죠. 문재인이 힘 빠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빠질 힘도 거의 없을 겁니다. 두고 보시면 알지만은. 오죽하면은 청와대 경제수석 김수현이란 친구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이란 친구가 꼭 2년이 4년 같아. 우리 문재인이가 한 게 2년이 4년 같아. 정권 말기임을 자기들도 인정을 한 거죠.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 공무원들을 조져야 돼. 공무원들이 뭐 바보입니까? 개입니까? 패면은 공무원들이 움직입니까? 그래서 이 정권은 지금 실정과 악정을 공무원과 국민 탓으로 드디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강남권이 꿈틀대자 강남권을 잡겠다고 3기 신도시를 강북에다가 서울 외곽 저 북쪽으로 서쪽으로 짓는다고 발표합니다.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죠. 저기 지어봐야 강남권 아파트하고는 소용없어. 서울집하고는 소용없어. 사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시중 부동자금이 약 1100조가 되는데요. 이 시중 부동자금을 가진 자산가들은 항상 타깃을 모색합니다. 그죠? 언제나 그 돈을 은행에 넣어주지 않죠. 이익이 되는 곳을 항상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 주식은 붕괴 과정이고 폭락 과정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한국 주식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문재인의 미래 먹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신산업이 없다는 겁니다. 강력한 정권 시장의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그죠? 반기업 정서입니다. 각 그룹의 사장들, 회장들을 갖다가 집어넣고 끌어들이고 조지고 어느 누구도 한국의 경제나 기업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기업의 실적보다 더 심각한 위기죠. 그 다음 네 번째, 부자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는 부자들이 그 돈을 금, 달러, 미국 채권에 다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50억 원어치의 금을 샀거나 은행을 통해서 사야죠. 우리나라들은 밀수할 수가 없습니다. 50억을 통해서 달러를 샀다면은 그 자금 추적을 당해서 당장의 세무조사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자산가들은 해치를 하죠. 금도 사고 달러도 사고 미국 채권도 사고 그 다음에 가장 노리는 것이 대한민국 아파트, 강남 아파트, 블루칩 아파트입니다. 그거 산다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 지들이 돈 다 막아놨으니까. 내 현금으로 사는데 니들이 뭐라 할 거야? 니들이 종부세 다 올려놨잖아. 세금 다 올려놨잖아. 양도세 다 올려놨잖아. 그래 내가 사가지고 세금 내겠다는데.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나올 대책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보시면 알지만은. 다섯 번째,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칩니다. 안 그러면은 한국 경제가 회복하거나 성장할 수가 없어요. 두고 보세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의문점을 가질 겁니다. 경제 위기가 다시 오면은 뭐 내년에 온다나 벌써 왔거나 2년에 온다, 3년에 온다 그러는데 미국발이냐, 중국발이냐. 우리는 IMF 때 부동산 폭락을 경험했는데요. 그때보다 경제 규모가 4배 내지 5배는 커졌습니다. 그렇게 쉽게 흔들릴 경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산가들은 경험치에 의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쳤다고 강남 부동산 30평 아파트가 25억짜리를 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특히 문재인과 같은 사회주의, 좌파,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정권이 70년 동안 시장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대한민국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경제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 두 번째, 경제는 심리다. 분위기다. 지금 경제 심리 분위기는 전부 다 돈을 쫓아 달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타겟만 있으면 뭡니다. 세 번째, 돈도 심리다. 돈의 움직임은 시장의 움직임이고 시장의 움직이면 앞으로 한국에서 뭐가 블루칩으로 또는 이익이 생길 것인가를 볼 적에 한국에서 이익이 생길 거는 거의 없습니다. 주식도 폭망이요. 한국 채권 우리나라 사람이 왜 삽니까? 그죠? 강남권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